지금 땅 같은 경우 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가치를 좀 많이 봐라. 제가 많이 하는데 미래가치 뭡니까? 앞으로 좋아질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 앞으로 뭐가 좋아질 것이냐 이분들이 그 땅이 있는데 우리 결국에는 땅인데 이게 땅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5년 후에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10년 후에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런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교통망이다라는 거죠. 맞죠? 네. 기본은 교통망이에요. 결국에는 교통망이 좋아져야 그 주변에 기업들이 몰리고 기업들이 몰림으로 해서 인구가 몰리면서 거기가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왜냐면 일단은 어떤 IC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여기 IC가 있고 여기 IC가 있어요. 그러면은 IC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고 들고 나가고 하는 지역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들고 나가고 하니까 차량들이 교통량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IC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여기가 IC 하나 더 들어간대요 분들이. 얘가 그러면 여기는 그냥 패스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패스하는 지역이었는데 IC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IC가 들어가면 또 들고 날고 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여기 왜?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은 돌아서 가거나 여기 IC에서 빠져가지고 국도로 가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IC가 빠지면 IC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통망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기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앞으로 IC가 뚫리게 되면 교통망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상주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땅이 주변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개발되지 않았던 땅도 개발한 돌에 붙어있는 놈들부터 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가 상승 요인을 끌고 간다는 거죠. 맞죠? 네. 맞죠? 틀려요. 맞아요. 그런 어떤 교통망들이 좋아짐으로 해서 혜택을 본 게 바로 서울 경기권입니다. 서울 경기권. 그동안 모든 교통의 핵심이 서울 경기권으로 다 몰려 있었어요. 자, 인구의 절반이 이 경기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 대한민국이 한 5천만이라고 하면 2,500만이 서울, 인천, 경기권에 다 몰려 있어요. 인구는 50%가 몰려 있고 경제력은 70%가 몰려 있는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70%가 몰려 있고 인구가 50%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간 대비 많은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지역 중에서 요 지역만큼 요 지역의 인구가 50% 몰려 있고 경제력의 70%가 여기에서 좌지우지한다. 이분들이.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 절반 면적의 인구가 50%가 몰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옹기종기 몰려 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살기 좋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막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철도 뚫어줘야 되고 어떻습니까? 도로도 뚫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를 뚫어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서 계속해서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는 것을 터주기 위해서 전철도 놔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로도 놔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통망이 그동안 이 수도권 쪽에 획기적으로 바뀐 겁니다.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 땅값이 집중적으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 거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돈과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바로 경기 수도권 쪽으로 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다양하게 분포가 좀 되고 있죠. 맞죠? 언제? 노무현 정권 이제 들어서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를 발표함으로 해서 행정도시는 성공을 했죠. 일부 혁신도시, 일부 기업도시 성공을 했죠. 그렇게 성공을 하면서 인구의 어떤 배분, 분산화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서울권에서 먹고 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밀집되는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이 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방 쪽에 있는 땅값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지방의 교통망들을 좋게끔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지방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땅값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기 편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게 될수록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좁은 면적에서 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통을 갖춰줘야 된다, 획기적으로. 그럼 교통망이 갖춰지면 또 어떻습니까? 좋아지니까 그 주변 일단 또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계속 선순환 관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교통망이 정말로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